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 이런 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또 온도 차이에 따른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환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최소한 개헌 과정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주문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런 발언.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 테니까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와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한다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또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천정배 전 대표의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헌의 내용은 민주화가 아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할 겁니다.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상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에 대다수 강요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좀 격한지는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의 이런 지적 정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돌파할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식이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참석자들 간에 시간 조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아야 할 겁니다. 보험을 깨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지금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죠.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을 깨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올 상반기까지 보험 해지 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보험 해지 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라는 거, 이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의 변화, 그리고 유가 변동 등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개헌 논의로 모든 게 좀 묻혔지만은 내년도 예산 얘기도 있었어요. 예산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상 최대인 슈퍼 예산 400조 원을 두고 여야 간 예산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예. 사회 간접 자본 SOC 예산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MB 정권 때 뭐 4대강도 있고 해서 SOC 예산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내년에 이미 SOC 예산이 정부 안에서부터 올해보다 8.2% 줄어든 21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요. 감소폭은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정부는 나랏빛을 줄이기 위해서 SOC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 토목업계는 저성장 시대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수단은 SOC밖에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런 걸 줄이나요? 보통 싱가포르나 홍콩, 스위스 보통 우리 인프라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런 쪽은 뭐 경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일본이 참고가 될 텐데 미국도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옛날 뭐 뉴딜 정책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앞으로 SOC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요. 일본은 그런데 좀 다릅니다.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 SOC 투자했는데 경기에 전혀 약발을 먹히지 못하고요. 빚만 지게 생겼죠. 나라 살림만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는 여야 간 전문가 간 잘 따져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은 복지 예산이 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SOC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를 무리를 빚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이 앞으로 악의적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최대 9억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물 수 있게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제 보통 손해배상금을 받고 그 외에 정신적 위자료를 또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로 교통사고로 사망자 유족에게 인정해주던 위자료 상한선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고에서도 위자료 상한선은 1억 원 정도로 산정한 게 보통적인 판례였는데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위자료 액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이런 법적인 안팎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앞으로 고의로 내지는 악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만약 인명피해가 난다면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1인당 최대 9억 원을 배상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판례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다른 사건에서도 이 방안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갤럭시 노트 7 말이에요. 삼성이 추가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조금 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폰 7이 지금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죠. 뭐 흔히 얘기하는 반사 이익 때문인데 그래서 이미 삼성은 갤럭시 노트 7을 부영 삼성폰으로 교환을 하면 뭐 3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 통신비 7만 원 지원, 총 1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추가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삼성 구형 스마트폰으로 바꾼 다음에 내년 초에 이제 삼성 신제품 흔히 얘기하는 S8이나 노트 하반기에 8이 나오는데 그걸 사면 할부금 반액, 즉 반값 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초에 삼성 갤럭시 S8이 나오면 내년 2, 3월쯤 되면 잔여 할부금이 한 18개월치 지금 사면 남을 텐데 6개월치만 내고 12개월치를 면제해 준다라는 건데
이 정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그룹 오늘 그룹 수신안을 발표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부터 4개월여간 검찰 수사가 계속됐었죠. 주로 끝이 났고요. 이제 그래도 롯데 검찰 수사로 인해서 롯데그룹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직접 공식 사과를 하고요. 예. 그룹 혁신안, 구조 개혁안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롯데 계열사 대표들도 함께 신회장과 함께 국민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할 예정이고요. 크게 개혁안은 4가지로 지금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호텔 롯데, 한국 롯데그룹이 어떤 지주회사죠. 이 상장을 해서 롯데그룹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되고요. 순환출자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공헌에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현재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시계 말이에요. 예? 네. 명품 시계 차시는 분들, 저는 명품 시계를 한 번도 안 차서 모르겠는데. 저도 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명품 시계 시장의 큰 손이 4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30대들이 그럼 고급 시계 찬다는 얘기 모양이죠? 그렇다는 얘기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40대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돼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명품 시계를 그동안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품 시계 시장에서 40대가 가장 큰 손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손바뀜이 30대로 바뀐다는 거죠. 아. 이유는 크게 그건 거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집을 사질 않잖아요. 너무 비싸서 대부분 포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차나 시계 이런 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이 있는 걸 더 많이 시계나 차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요 백화점에서 보면 올 상반기에 보면 30대 시계 매출 비중이 40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한다. 30대를 지칭해서 포미족이다. 날 위해서 돈을 투자하겠다. 포미족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30대 입김이 세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저는 사실 10,000원, 20,000원짜리 시계만 차다가 지금 기어 차고 있거든요. 이게 네. 제일 비싼 건데 참. 예, 시간만 잘 맞으면 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가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예? 어제 연장전까지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LG가 연장 11회 접전 끝에 NC를 2대1로 이겼습니다. LG가 1회 밀어내기 볼넷으로 먼저 한 점을 뽑아냈고요. 6회에 NC가 김태균의 적시타로 한 점을 만회해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0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11회 말에 LG가 볼넷과 안타, 번트로 1사 2삼루를 만들었고요. 이 기회에 대타 양석환 선수를 승부수로 띄웠는데 이 양석환 선수가 끝내기 적시타로 LG의 2대1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제 이 경기 시간이 4시간 46분이었거든요. 어이고. 예. 그런데 이 11회 말 대타로 나와서 딱 한 번 배틀로 휘둘렀던 이 양석환 선수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1, 2차전 패배 후에 이 3차전에서 LG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 플레이오프가 오전 3성승제이거든요. 예.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에 1승을 올린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적이 6번 중에 2번, 이 확률상으로 33.3%이기 때문에 LG가 아직은 포기할 때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어제 경기가 졸전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거예요? 예? 이 점수가 2대1이었으니까 이 점수를 보면 투수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한 투수전이었습니다. 이 원래 이 투수전은 양팀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이 팽팽한 접전을 이루는 경기거든요. 근데 어제는 서로 못 던져가지고 투수전이 된 겁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NC는 정말 못 던졌고 그런데도 LG는 정말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NC가 이 볼넷 13개, LG가 6개, 양팀 합쳐서 이 볼넷이 19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또 이 몸에 맞는 공까지 합하면 이 449가 모두 25개나 됐습니다. NC가 볼넷 13개를 내줬으니까 LG는 13명이 그냥 걸어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1득점에 그쳤고요. 양팀 합해서 잔루가 모두 33개였거든요. 이 잔루 33개는
주자가 33명이나 있었는데도 이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LG가 거의 매 회마다 득점 기회가 있었고요. 이 만루 기회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2대1로 간신히 이겼으니까 NC가 어제는 진짜 못 던졌고 LG는 진짜 못 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오늘 4차전 열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오후 6시 30분입니다. 이 잠실구장에서 4차전이 이어지는데요. 이 NC가 에이스인 해커, LG가 우기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유난히 투고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NC와 LG 타자들이 타격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큰 거 한 방을 날리는 팀, 이 타격감이 먼저 살아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동계 스포츠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데 법슬레이 스켈레톤 대표팀이 미국으로 출국해서 이제 시즌 개막에 데뷔한다고 그러네요. 예? 이 법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 또 이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가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거든요. 예.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법슬레이 2인승에서 기적처럼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선수들이고요. 윤성빈은 스켈레톤 세계 랭킹 2위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미국 뉴욕에서 이 트랙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시즌이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고요. 이 봅슬레이 대표팀이 좀 비교하자면은 여태까지 전세로 살다가 이제 자기 집을 샀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현대자동차가 특별 제작한 대표팀 전용 썰매를 타고 경기에 출전하거든요. 예. 그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이 3주 동안 이 전용 썰매로 훈련을 했는데 이 성능에 만족감을 표시했고요. 이 전용 썰매 자체가 우리 선수들의 체형하고 특성에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기록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 말입니다. 예. 이번 시즌의 첫 대회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그러죠? 이 동계올림픽 여자 500m에서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상화 선수, 이 내일 개막하는 전국 남녀 종목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겸한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파견대회 선발전에서 올 시즌 첫 대회를 치르거든요. 예. 이상화 선수가 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제 그래서 500m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무릎 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 나이도 27살이기 때문에 평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좀 이렇게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기록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여자 축구 얘기도 좀 해보죠. 인천 현대제철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네요. 예, 이 인천 현대제철이 어제 이 WK 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대교를 4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3년부터 인천 현대제철이 정규리그와 정규리그하고 이 챔피언 결정전을 모두 석권하면서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4년 연속 통합 우승이면은 여자 축구는 가히 인천 현대제철이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10월의 가수 이용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잊혀진 계절. 이 노래 때문에 10월이면 제가 정신없이 바쁩니다. 예전에 가을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요, 10월의 하늘이 참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다 스모그다 해서 아주 이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지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가까운 거리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꼭 자동차를 이용해야 할 때는요,
공회전 줄이기, 경제 속도 유지 등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파란 하늘은 더 가까이, 대기 오염은 저 멀리. 푸르른 10월의 가을 하늘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가수 이용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피부 겉에만 머문다면 아름다움은 겉돈다. 밀착 시트 기술이 겉에서, 하얀 단백질 세럼이 속에서 이중으로 지켜주는 이유. 한 장, 그 이상의 차이. 마스크 사이언스 메디힐.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돌고래의 삐소리, 기계의 끼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 허가 이명 단리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모델하우스 오픈 중. KB 차차차 삼행시. 차 살 때 허위 매물엔 헛걸음 보상. 차 팔 때도 변동 없는 매도가 보장. 차 사고 만변해도 환불 보장. 이게 바로 차차차 3대 서비스. KB캐피탈이 만든 중고차 국민시세 KB 차차차. 환불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각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예, 아직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8시 33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이렇게 가다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서남 지역 경인로는 구로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꽉 막혀 있고요. 국회대로 여의도 들어가는 길 평소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지금쯤은 조금씩은 풀렸는데 현재도 꽉 막혀 있습니다. 신월 나들목에서 영등포 구청까지 밀리고 전화구가 좀 지나야 속도가 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밀려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휴게소와 오산나들목 사이 5차로에서는 화물차끼리 부딪히고 화물차 한 대가 녹지대로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고 처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변북로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물이 고여 있어서 운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주름 성형실로 유명한 레이즈미업이라는 제품이 무허가로 1년 넘게 대량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뻐지려고 그리고 잘생겨지려고 그러는 건데 불법인데서 해갖고 부작용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분들은 되게 많이 상처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값을 내도 제대로 된 그런 수술을 받고 하고 싶지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그렇게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신고가 들어갔으면 조사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거니까 식약청의 그 윗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행정기관에다가 또 신고를 해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그런 행정 조치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식약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오셔가지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야죠. 근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뷰티샵 뭐 이런 거 되게 많긴 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식약청에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인데 왜 거기다가 불법을 해서 얼굴에다 망가뜨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좋은 얼굴 안 망치고 이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 성형하는 게 부모님한테 불효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가지고 있는 얼굴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결정으로 하는 거죠. 성형한다고 다 이뻐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만족하고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막 장난으로 못생겼다고 하는 거에 상처 많이 받는데 다 이뻐요. 그러니까 자존감 더 높게 형성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이 맨 끝에 발언하신 분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미로 사는 것보다는 사실 매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력이라는 거는 성형수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요, 앞서 들으셨지만 성형룸 리프팅실이죠. 레이즈미업이라는 제품이 식약청 허가 없이 1년 넘도록 유통된 것에 대해서 참 시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는데 이 레이즈미업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쓰는 제품인지 해당 실로 이미 수술을 받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관련해서 한양대학교 성형외과 김연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 이게 어떤 수술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안면 거상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그 얼굴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처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리프팅해주는 그런 방식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라고 그래갖고 뭐 영어로 표현을 쓰면 트레드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런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하기 위한 수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로 이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볼에 들어가나요? 이게 볼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렛나루 있는 상방 쪽에 보면 이제 측두부라 그래갖고 그쪽에 일부 이렇게 절개선을 넣고 이렇게 볼로 이렇게 볼 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겨주는 방식이죠. 당겨준다. 네네. 아.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낚싯바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 걸리면 이렇게 잘 빠져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수술이죠. 그래서. 그거 얼마나 걸려요? 수술하는데? 수술 시간은 뭐 술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쪽을 다 해도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경우 비교적 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하면 이거 하면 오래 갑니까? 글쎄요, 그게 뭐 오래 간다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데요. 이렇게 실을 이용한 방식은 생각해 보시면 뭐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화의 진행을 자꾸
역행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실이 약하면 좀 빨리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효과는 되게 아주 오래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통은 몇 년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Raise Me Up이라는 실 말고 다른 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원래 이제 뭐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면서 이 실을 이용한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냐, 문제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 레이즈 미 업 말고 다른 제품들이 허가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런 경우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제품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허가된 제품은 실제로 리본이라는 제품인데 이 리본이라는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실을 이용한 방식인데 네. 이 레이즈 미업은 이렇게 신청할 당시에 리본이라는 제품으로 신청을 하고 아마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실의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그물망 형태를 이용한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한 형태랑 완전히 다른 제품을 제조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걸리는 힘이 약하니까 그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물망 형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인체에 들어갔을 때 유착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서 효과를 더 오래가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체에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나요? 글쎄요, 지금 성분에 대한 건 정확하게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보고가 나오진 않은데, 이제 리봄 제품이라는 성분 자체는 원래 안전한 성분이고요. 아마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를 했는데 형태를 변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인체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데 일단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뭐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1년 넘게 유통이 됐나요,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체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존에 나왔던 제품보다 같은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좀 유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요새 보면 참 성형 수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뭐 필러를 넣었다, 뭐 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예. 말씀하시죠. 저도 성형외과 전문의인데 가끔 교수님 혹시 성형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네네. 궁금해가지고 그냥. 예. 제가 전문의를 한 지도 꽤 됐는데, 예. 뭐, 무슨 수술인지 모를 정도의 다양한 이름들과 다양한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뭐,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아마 어떤 수술인지, 또 어떤 성분을 쓰는지, 뭐,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무분별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음속에 있는 매력. 사실 성형의 본래적 취지는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다치신 분들을 원상복귀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원래 그죠? 이제 재건 성형이라는 걸로 그죠?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쵸. 데서 큰 사고가 난 분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생겨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더 발전하면서 이제 미용 성형의 한 분야가 나온 건데 어쨌든 뭐 우리 몸에는 어쨌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너무 무리한 것도 과도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 밉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성형외과 김연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 오늘 방송 내내 저희가 이 문제 짚어봤는데요. 자,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헌과 관련된 이슈들과 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 개헌의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전하고 비교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느냐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정치 불신이 사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불신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이제 개헌 공감대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권력의 의지, 미래 권력의 의중.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권력 현직 대통령의 이제 의지인데 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 차기 유력 주자들, 미래 권력들의 이제 의중인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은 의지를 표명했는데 차기 주자는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 사실은 이제 권력을 독차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나눠 갖는다거나 변화가 있는 것은 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일부 주자를 또 제외하고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 네, 좀 판을 흔들어야 된다. 또 과거에 박근혜 후보라든가 지지난 예.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압도적인 후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또 외국에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여건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인데요. 예. 개헌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헌 전부 생각이 다르고 그렇죠. 이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개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데 말이에요. 네. 그죠?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보면 개헌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네. 하느냐 마느냐, 개헌 여부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개헌은 그러면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기본권의 통치 구조를,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그 내용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 언제 하느냐.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네. 항상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 세 가지를 각각 이제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죠. 예. 개헌 여부 여론 예.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최근 조사는 사실 없고 그래서 지난 이제 재헌절 즈음에 이제 한겨레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개헌에 대해서 추진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었는데 66.9%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였으니까 한 3배가량 높게 나온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 상당히 어쨌든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조사해요. 이것은 이제 아까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제 휴대전화 유무선 임의결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7.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러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뭐를 선호하나요? 예, 선호하는 권력 구조를 물었는데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 등과 나눠 가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4.3%로 이 조사에서는 가장 많았고요.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3.6%로 두 번째,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20.5%로 세 번째 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제를 그럼 유지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5년 단임제 현행 제도죠. 이거하고 이제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하게 했는데 2번 할 수 있는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2.2%. 그다음에 현행 이제 5년 단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은 32.9%니까 단임제보다는 중임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쨌든 이원 집정부제 같은 선호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2번 할 수 있는 이제 4년 중임제와
이원 집정부제를 바로 하게 되면 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분권형 대통령제와 이원 집정부제 사실 지금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전혀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이원 집정부제 하면 뭔가 명확한 개념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약간 뭔가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 생각도 나죠. 뭔가 한다는 의미니까 이게 이제 민주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네이밍을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한 7, 8% 이상 서로가 높아가는 조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피를 흘려서 사실 대통령 직선제를 선출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왕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1960년 4.19가 일어나서 내각제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학생들의 피를 흘리고 만든 내각제죠. 그래서 사실 이 공화국의 혼란이 내각제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역사교육 측면들이 좀 그게 이제 사실은 있고요. 구테타 세력 쪽에서 주장하는 거였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왕을 국회의원들한테 뽑는 것 사실 정치적 왕이죠. 사실은 진짜 그렇죠. 왕은 맞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정치 불신 때문에 용납하지 않으려는 기류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내각제를 아마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근데 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내각제하고 솔직히 대통령제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있는 거지. 이게 잘 사는 나라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가 드물잖아요. 내각제가 이제 보편적 구조고 사실은 민주적 원리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독재 권력이 존재했던 데 대부분이 대통령제거든요. 특이한 사실은 통치 구조인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산 나라 대통령제 한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외국 사례 얘기하면 야 이거 어디서 갖다 대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조사에서 물었었는데 61.6%가 내년 대선 또는 그 이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가 개헌 구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가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18.8%였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빠른 시기에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지난 7월 조사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시에는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고 또 이제 다른 뭐 야권이라든가 일각에서 개헌을 이제 추구하고 있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권층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반응할지 또 변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제 어떤 이제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긍부정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만은 긍정 41.8, 부정 38.8 사실 거의 차이가 없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MBN하고 리얼미터 조사였는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개헌이 순수한 의도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는데 어떤 특정 정치색을 지닌 집단에서 인물이 사실 제안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자기의 정치적 호불호에 의해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개헌에 대한 인식이 본인의 이제 입장이 어떤 여부를 떠나가지고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조사는 이제 526명 유무선 스마트폰 웹 조사를 통해서 된 것이고요. 응답률은 9.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아까 그 조사에서 몇 %가 찬성한다고 그러셨죠? 그 대통령의 개헌에 공감하지 않는 MBN 조사. 그것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했는데 팽팽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보면 제가 개헌 찬성한다, 필요하다라고는 의견이 뭐 66% 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개헌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은 하지만 87년 그때는 독재 방지와 민주화가 주된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훨씬 더 나은 하루 되십시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